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한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어였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클레어는 대단히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하여 주련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자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수없이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클레어의 부모님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포도밭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딸이 학문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을 원했지만 클레어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나무에 올라가거나 강가를 따라 걷는 것을 즐겼으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에 대해 배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포도밭 근처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가자 이상하고 낯선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만 클레어는 호기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참을 걷고 있던 순간 갑자기 아름다운 빗줄기가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는 눈을 크게 뜨고 빛이 나오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작은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은 클레어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어린 소녀. 나는 이 숲의 요정이에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에 감사하며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요. 클레어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요정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요정은 클레어에게 여러 가지 마법의 선택지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선택지들 중에는 마법의 물약, 영원한 젊음을 주는 꽃, 소원을 이루게 하는 금화 등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원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정은 미소 지으며 클레어에게 마법의 손수건을 선물했습니다. 이 손수건으로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고민을 닦아주세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옮트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요정이 설명했습니다. 클레어는 마을로 돌아가 요정에게 배운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다정한 행위와 마법의 손수건 덕분에 점점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은 번영하고 모든 사람들은 클레어의 이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돕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클레어는 나중에 커서 교육자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도 요정이 가르쳐준 친절과 행복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프랑스의 또 다른 동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과 숲은 오랜 시간 동안 평화롭고 조화로운 곳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베르나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마을 북쪽에 위치한 깊고 어두운 숲, 바리오네트의 숲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으며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이 숲에 대한 이야기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으며 마을 주민들은 종종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그 신비로운 장소를 피했다. 하지만 젊고 호기심이 많은 소녀 클레르에게는 그 소문이 오히려 모험심을 자극했다. 어느 날 클레르는 친구들에게 용감하게 말하였다. 나는 바리오네트의 숲에 들어가서 그 비밀을 밝혀내고 싶어. 그것은 정말 흥미롭지 않아? 그녀의 친구들은 놀라서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클레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다. 클레르는 이른 아침에 숲으로 향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를 반긴 것은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와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부드러운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숲의 깊숙한 곳으로 향할수록 길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참을 걸은 후 클레르는 길을 잃었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고 심지어 나무들마저 움직이며 그녀를 길을 안내하는 듯했다. 그 순간 나무들 사이에서 희미한 빛이 비쳐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을 따라가니 숲의 중심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화려한 꽃들로 장식된 마법의 연못이 펼쳐져 있었다. 연못가에 앉아 쉬려던 클레르의 눈에 작은 요정이 보였다. 요정은 반짝이는 날개를 흔들며 클레르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용감한 소녀여, 이곳에 온 것은 너의 호기심 때문이로구나.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요정 르네야. 너에게 우리가 이곳에 왜 머물고 있는지를 알려주겠어. 클레르가 고개를 끄덕이자 르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래전 숲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마법을 걸어 숲을 보호하기로 했어.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이 바꾸기를 원했던 모습으로 변하게 돼. 그래서 돌아가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야. 클레르는 그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사람들은 숲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숲이 그들에게 본래의 자신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것이었다. 클레르는 비록 길을 잃었지만 이제 마음의 길을 찾은 듯했다. 르네는 클레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마을로 돌아온 클레르는 숲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그녀는 숲이 주었던 깨달음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바리오네트의 숲은 프랑스 곳곳에서 신비로운 장소로 남았으며 많은 이들이 그 숲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의 변화를 꿈꾸게 되었다. 클레르는 그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현명한 여성으로 성장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사랑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장발장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고생 속에서 보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따뜻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 교도소에 갇힌 이후로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장발장은 19년간의 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었지만 사회는 그를 여전히 전과자로 취급하며 냉담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문은 닫혀 있었고 그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친 발걸음으로 밤길을 걷던 장발장은 우연히 한 시골 교회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문은 밤늦게까지 열려 있었고 그는 잠깐이라도 쉬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피곤한 몸을 이기지 못한 그는 그만 벤치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에는 착하고 자비로운 은퇴한 주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교는 아침 일찍 기도를 하기 위해 성당에 들어오는 길에 장발장을 발견했습니다. 주교는 부드럽게 장발장을 흔들어 깨웠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아침 식사를 권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은 장발장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주교는 그에게 그동안의 얘기를 들어주며 더 이상 과거에서 헤매지 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주교의 집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은 장발장은 어느새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교는 장발장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아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은촛대 한 쌍을 주었습니다. 주교의 자비로운 행위는 장발장의 가슴 깊은 곳에 불을 지폈고 장발장은 주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장발장은 건실한 사업가로 성장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선행을 칭송하며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뿐인 아내와 함께 작은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그 둘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장발장의 삶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교의 사랑과 자비는 단지 한 사람의 인생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여러 해를 지나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지며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렇게 장발장의 이야기는 그에게 하나의 전설이자 교훈적인 서사가 되어 프랑스의 동화로 길이길이 남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보르도 근처의 작은 마을에 루셀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셀은 책 읽기를 좋아하고 자연과 동물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가난과 고된 삶 때문에 그의 꿈을 크게 응원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셀은 숲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낯선 느낌에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황금 깃털을 가진 아름다운 봉황을 발견했습니다. 봉황은 루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어린 소년이여. 내가 나의 깃털을 발견했으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루셀은 봉황의 존재에 놀랐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소원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단순히 자신의 욕구가 아닌 타인을 위한 것으로 봉황은 그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봉황은 조용히 내뿜는 듯한 목소리로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지게 될 것이야. 돌아가 보아라. 라고 말하고 아름답게 날아올라 사라졌습니다. 루셀은 믿기 어려웠지만 아름다운 경험에 감사하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작은 강이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변했고 그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넘쳐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을 마시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루셀의 아버지도 더 좋은 수확을 거두기 시작했고 그의 가족은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는 점차 풍요로워졌으며 사람들은 더욱 단결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이상적인 곳으로 변했고 모든 사람들은 루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자신이 봉황을 만난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루셀은 열심히 책을 읽고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 했으며 종종 숲을 거닐며 봉황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루셀이 황금봉황과의 만남을 통해 마을을 구했다는 전설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숲에는 그날 이만큼이나 아름다운 황금 깃털이 떨어져 있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